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입니다. 자, 여기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두산 아파트거든요. 이거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요. 3호선 행당역인가? 그 역 바로 앞이면서요. 24평 아파트인데 사건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2023년도 여러분 3월 31일이 개시 결정이니까 4월 15일 날 전후에 평가된 금액이 8억 3,500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좀 올랐어요. 그죠? 2021년도 하반기 때 최대한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여기는 또 조금 빠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 평가된 금액이 8억 3,500이었는데 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여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24평 아파트에 전용 18평형. 자, 위도 지도 보이시다. 이 단지 세대수도 사실 상당히 크고요. 두산 아파트거든요. 옥수역인가요? 금호역이네요. 금호역 역출구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금호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요 두산 아파트입니다. 두산 아파트 107동 물건. 요 앞쪽이네요. 지하철역 바로 앞쪽 동이네요. 여기면서 107동 물건 2층 물건입니다. 107동 202호. 2호 라인 여기네요. 107동 202호. 자, 단지 세대수 1000한 2, 300세대 정도 이상 돼 보이고요. 여기 3호선 금호역 바로 앞쪽에 있는 물건. 이 남산타운 하나 나왔네. 버티고교에게. 이게 언제지? 12월 10일이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뭐고 이거 상가가 걸린 상가네. 자, 금호 두산 아파트에 요 물건 24평의 아파트. 지금 뭐 성동구 일대 엄청 핫하죠. 그죠? 성동구 일대 9월달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성동 여기 금호역 일대, 뭐 행당, 신금호 일대, 약수 이 일대 쪽 가격이 사실 상당히 많이 좀 올랐거든요. 여기 있는 물건. 자, 이게 자 사진 한번 보이시다. 단지 내 감정 평가하시는 분께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107동 여기죠. 2층 물건입니다. 2층 물건 계단. 현장을 가서 봐야 당연히 가서 봐야 알겠죠. 보는데 이쪽은 주차장 쪽인 거 보니까 여기가 1호, 2호 라인일 것 2층일 것 같습니다. 107동. 복도식 구조에 아주 오래됐다. 그죠? 방 2개네요. 방 2개, 주방, 거실 요래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방, 거실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 107동 여기입니다. 복도식 구조에. 자, 이 물건 건물 연식이 언제고 94년이네요. 이제 30년 됐네요. 그러면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라나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라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사업성이 이제 입주 30년 됐으니까 점점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 됐든 하려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건 건재당 건자가 새로운 전입자도 못 넣지 말라고 전세권 그냥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아따, 채권 재고에 맞네. 12억 2천예. 건재당 전세권. 자산관리공사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전세권 요거 500. 요거는 자산관리공사의 요 성민 이거구나. 예. 그 후순위 건재당 건자가 자기의 지위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세권 다른 임차인이 들어버리면 자기 지위가 흔들려 가지고 배당이 있어서 밀릴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순위가 지금 2건 해가지고 돈이 지금 8억 9억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후순위로 빌려줬으니까 자기들 지위를 조금 안전하게 더 만들어야죠. 그래야 자기들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주인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이 가격이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유치권 신고도 들어왔다가 유치권 포기 처리도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 유치권 이거 잘못 넣었다고는 형사 고소감입니다. 요즘은요. 옛날처럼 관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아파트에도 유치권들 많이 넣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는 거의 뭐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재소소면 진짜 형사 고소 당한 대로 알기 때문에 변제 신청 그 들어오니까 채권자가 넣으니까 바로 그냥 포기 처리해서 넣은 겁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옛날 뭐 과거 10수년 전에는 좀 저런 식으로 했는데 안 통합니다. 관리비 미납이 이제 조금씩 발생하고 있네요. 세대수가 1267세대입니다. 1267세대. 세대수 상당히 많죠. 1267세대. 그
금호 재개발이고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네이버 부동산 바람 가보시다. 금호 두산 아파트에 매물이 보세요 여러분 6개밖에 안 보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입주가 안 되는 물건은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입수 전제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이 이제 새끼고 매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인 살고 있는 집 아니면은 전세가 4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없는 그런 물건들만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6개밖에 없는 겁니다. 또 동일 매물을 묶어버리면 더없이나 더 작죠. 여기서 지금 경매 나와 있는 82제곱. 그래도 물건이 115동, 110동 두 개가 나와 있네요. 호가가 15억 5천, 16억입니다. 전체 수리. 전시 안건이 이거 매매가 안 되는 건데 이 물건 없는 물건이에요. 진행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입주 물건 요거네요. 예. 112동 물건은 전시 안고가 거래가 안 되는데 이건 빨리 내려야죠. 전시 안고가 되냐요? 안 되는데. 실입주 해야 되는데. 요 물건 중간층의 물건 하나 호가 15억 5천에 나와 있네요. 이 전체 매물 통틀어 가지고 24평이 지금 물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거래가도 한번 볼까요? 가격이 계속 올랐죠. 2021년도 하반기 때 꼭 전고점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전고점을 이미 돌파가 넘어섰습니다. 8월달까지 거래되고 거래된 것 자체는 없어요. 9월달, 10월달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인들이 호가 낮추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3월달부터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10억대 있던 게 12억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에 올랐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9월달, 10월달 거래는 없었습니다. 9월달, 10월달 거래는 없었고 KB 평균 시세가 12억입니다. KB 평균 시세가 12억이에요, 여러분. 12억. 감정표가 됐던 이 시점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참고사항. 이거 1차에서 당연히 낙찰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경매는 여러분 지금 아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개는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되지만 경매는요,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도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입주를 안 해도 됩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얼마나요? 전세 한번 보시다. 전세 뭐 4억 8천, 5억, 예, 4억 8천, 5억 전후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입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요.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1주택을 가진 분께서 하나 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여러분 8%가 됩니다. 8%가. 취득세가 무거워서라도 쉽게 살 수가 없죠. 수요를 억제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 거거든요. 투기과일주구는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가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그 부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1주택자가 하나 더 취득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8%가 된다. 사실 상당히 무겁죠, 그죠? 거래를 억누르는 거죠. 거래를 억누르는 이유가 집값이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4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풀려져 가지고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누르려고, 수요를 누르려고 강력한 규제책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다 답습을 다 해버려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그래 어차피 집값 오를 거니까 나 싸게 안 팔아, 그냥 툭 던져놓고 던져놓고 이 가격에 살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냥 딱 물건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 자체도 물건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것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월세로 올라타면서 결국은 말 그대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경매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경매를 이용해 가지고 실수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 무주택자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KB 시세에 4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라도 생애 최초는 70%가 되지만요.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 과거에 한번 내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다. 그런 분들은 KB 시세의 40%밖에 안 나와요. 지금 아까 이게 KB 시세가 얼마였죠? 매매 어디 갔나? 12억을 기억하는데 실거래가 KB 시세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애 최초에 내시는 분들은 6억 한도 내에서 70%니까 7일 7, 724, 8억 4천이지만 맥스가 6억이니까 6억까지 대출 안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무주택자다. 생애 최초 아닌 무주택자다. 그러면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14, 428, 4억 8천밖에 맥스만, 아무리 내가 연소득이 많아도 4억 8천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 현금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준비되어 있는 신용 좋고 현재 대출이 많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지금 10억에서 15억대, 10억 전후대 물건들을, 아파트를 사고 경쟁률이 적게, 응찰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낙찰가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 예상치가 워낙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금매 가격, 실거래 가격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응찰자는 줄고 있다.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을 이런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전화가 오신다고 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 와서 통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미 2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3주택자가 저쪽 어디죠? 저쪽 내일 입찰이 있는 저 사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좋은 물건이죠. 그렇지만 3주택자니까 취득세가 12%입니다. 그 비용까지 납부해가지고 과연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는 제가 그냥 이거는 손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지혜롭게 양도세 잘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하철역 바로 앞쪽이고 뭐 대단지 1200세대 넘는 아파트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지역에 물건 좋죠. 좋은데 주택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무주택자분은 금융대출도 활용하면서 경매로 그래도 실거래가보다 호가 15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살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대출 안 받으면 전세 납부도 되고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수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도 당연 조사, 분석, 입찰, 명도까지 완료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 갔는데도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은 또 원하시는 지역에 금액된 물건을 계속 추천해서 낙찰 받을 때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드리는 사무장이니까요. 영상 내용 잘 보시고요. 영상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제가 아무 물건에 영상 안 만듭니다. 나름대로 쭉 보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만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솔직히 서울이고 경기도 수도권 남부일 때는 괜찮은 좋은 물건들은 웬만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라도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영상을 만들고 하니까 저는 편집 없이 영상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 노출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고 뭐 머리 부시시한데 그 얼굴 드러내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만날 건데요. 오랫동안 경공매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 수행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요. 신뢰를 하시고 믿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자, 요 물건은 뭐 충분하게 설명 다 드렸고요. 과거의 감정평가 금액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참고 자료고 법적 권리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 입찰가 산정을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숙제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